안녕하세요. 회식 신사입니다. 오늘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 1을 하고 있는 회식신사 친구입니다. 근데 실례지만 가면은 왜 쓰신 거예요? 마취통증의학과라는 게 어떤 과죠?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로 마취를 담당하고 두 번째로는 통증을 전공한다. 그래서 마취통증의학과라고 아, 되게 하겠죠?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지었어요, 아주. 네. 네, 원래는 마취과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음, 마취라고 하면은 뭘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마취. 뭐 수술할 때 고통을 없애주는 걸까요? 맞아요. 네. 고통도 없애주고, 네. 뭐, 마취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단 있다고 하는데, 네. 고통을 없애주고, 아주 기억 같은 것도 없앨 것이고, 기억. 네. 반사 반응을 없애서 환자들이 수술 중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음. 어쨌든 수술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음. 외과 의사는 환자들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집도의가 되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들을 수술 중에 관리하지는 않아요. 바이탈 네. 사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혈압이라든지 심박수, 산소 네. 포화도 네. 등을 포함한 환자들의 활력 징후인데 음. 이제 그거는 마취과 의사들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통증이약이란 게 뭔가요? 길거리에 보시면은 무슨 통증의학과 이렇게 네. 적힌 거 많이 맞아요. 보셨죠? 네. 아픈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주로 뭐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등등을 다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과도 아파서 가는 곳이고 네, 외과도 아파서 가는 곳인데 네. 그럼 통증의학과는 어떻게 아픈 걸까요? 내과는 이제 주로 뭐 감기 환자들이라든지 열난다든지 몸살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통 가시겠죠. 네. 네, 통증의학과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관절 통증이라든지 오히려 정형외과나 네. 재활의학과 네. 등에서 요즘 개원과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것 그러면 혹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년 지났네요. 전공의로 3년. 아니요, 인턴 1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로서의 2년이 지나고 이제 곧 3년 차로 넘어가요. 그러면 첫 진료 때 느낌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초보 운전이라고 써 붙여도 다른 운전자들이 네. 그러려니 하거든요. 자기가 비켜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음, 제가 환자로 왔는데 음, 저를 담당하시는 의사분이 음. 초보예요.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제 첫 진료라고 하면은 응급의학과 인턴으로서 네. 환자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아마 첫 번째 진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음, 초보 운전하시면 초보 운전자 긴장되죠. 네. 주변에서 보시는 분도 긴장되겠죠. 초보 네네네. 운전 자동차 맞아요. 보시는 네. 분도. 네. 그러면 인턴으로 네. 실제 환자를 첫 진료하는 사람, 네. 인턴, 네. 응급의학과 인턴도 긴장이 되겠죠? 네. 그걸 보는 환자들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네. 정확해요. 맞아요. 신뢰가 안 그렇지만, 가고.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네. 병원에는 모든 업무를 응급실 인턴들이 자기가 처음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역할들을 모두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초보 때는 초보자 역할만 하게 병원이 업무를 분담을 한다 이거예요. 음.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이만큼은 네가 하고 그걸 보고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다든지 아니면 각과 음.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분담이 뭐 적절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네. 그럼 직장에서 막 선배 직원 이런 느낌일까요? 비슷하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응급의학과 인턴으로 있으면 응급의학과 과장님이나 뭐 전공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음. 아마 직장의 선배 역할이라고 보면 음. 되겠죠. 그러면 네. 혹시 언제부터 의사라는 게 되고 싶으셨나요? 나는 왜 의사가 되고 싶었지? 언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지? 명확한 시점이 있다든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수시나 이런 면접들을 대비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늘 생각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가부터 대략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음, 직업의 선택 권역이 넓어가지고 그 중에서 의사를 골랐단 말씀이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네. 서울대 공대도 붙었고 음, 의대도 붙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둘 중에는 왜 의대를 선택하신 건지. 공대는 제가 공대가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이제 학생 때라든지 제 3수까지 했는데 재수 3수 하는 동안에는 잘 몰랐어요 뭔지. 네. 공대 나오면 뭐 어떤 일 하는 건지 혹시 지금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공대 나오면 음. 뭐 기계공학과로 가면은 뭐 음. 기계 만드는 일을 할 것 같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던 것 같고 네. 근데 집에서도 공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조금 더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면은 확실히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면서 내 나름의 보람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잘 음, 모르지만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해오셨는데 지금 그렇죠. 막상 해보니 어떤가요? 그게 좀 일치가 되나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것도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겪었던 뭐 드라마로 봤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가지게 됐던 환상들일 텐데 음, 만족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드라마가 한 몫을 했군요. 드라마도 꽤 하긴 했죠. 네.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는 많은데 네. 공대 그 공학 그거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별로 잘 없어가지고 없죠, 잘 없죠. 그게 학생들한테 좀 인식이 잘 됐군요. 의사라는 게.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학원 선생님들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동네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감정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네네. 자, 그러면 네. 의대 입학한 뒤에 네. 그 후에도 의사가 되기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네.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단계가 어떻게 되죠? 먼저 의예과라고 입학을 해요. 의예과. 네. 네. 무슨 뜻이죠? 의예과가 무슨 뜻이지? 뭐였지? 뭐 네. 어쨌든 의예과에 들어갔어요. 준비한다 이런 말이겠죠 뭐. 예비할 때 그 예자군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의예과에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의예과 2년, 2년. 본과 4년. 본과 4년. 음. 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다. 본과 본과. 4년. 네. 그럼 6년이죠. 평균 7년이나 그 이상으로 졸업을 해요. 7년부터 졸업. 대학교 졸업인 거죠? 6년인데 네.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이 7년 정도 걸릴 수는 있어요. 준비를 2년이나 하네요. 그러네요. 이 사람을 뭐 살리거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많이 있군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학문적으로 본과를 대비하는 시기. 학문적으로 대비. 뭐 그거 말고도 교양을 쌓는다든지. 그럼 배우는 게 많이 달라지나요? 의예과랑 본과랑? 그렇죠. 이제 과목들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기초 과목에서 이제 임상 과목으로 점점 과목들이 변해가죠. 임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임상들은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의미. 의과대학 과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가 있죠. 볼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게 되면은 네. 의사 면허가 나오게 돼요. 의사 면허.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더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된다든지 네. 나뉠 수가 있겠죠. 전공이 타이틀이 없어도 개원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개원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들 중에서 네. 전공의가 아닌 그런 병원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전문의가 아닌 병원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구분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이라고 적혀 있죠. 무슨 의원. 네. 네. 근데 여기에 뒤에 진료 과목, 네. 뭐 마취통증의학과, 네. 내과, 네. 소아과, 네. 정형외과 등등등등 모든 과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의사 면허를 가졌다는 말은 모든 과를 진료할 수 있는 과정을 6년 동안 배웠다라고 네.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네. 진료 과목에 적힌 거는 자기 과를 대변하지 않아요. 이분이 전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구누구 내과 의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 앞에 나오고 사람 이름은 아니더라도 무슨 내과 의원. 내과 의원. 무슨 과가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정형외과 의원. 과가 앞에 나온다. 네. 이거는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구나. 무슨 의원 진료 과목
뭐 이것은 이분이 전문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사 면허가 나온 뒤에 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뭐 수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인턴 1년, 인턴 1년. 네, 인턴 1년 그리고 전공의는 과마다 다르거든요. 네. 대부분 4년, 4년, 짧은 거는 3년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11년이잖아요. 최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아, 11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겠죠. 아, 네. 남자들 공보이나 공중보건의사나 네. 군의관으로 가게 되면 네. 또 3년 이상 3년 이상. 네. 그럼 한 15년 걸린다는 거네요. 그 정도 기간이 걸리죠. 개원하냐, 네. 전공의가 되냐, 네. 요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 자료를 어디 본 건 아니고요. 네. 제 동기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대략적으로는 90%? 90%가. 90%는 전공의 과정을 진행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공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죠? 경쟁력이 좀 달라서 그런 걸까요? 경쟁력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보다 무슨 내과 의원이 전문의니까 아무래도 더 잘하지, 좀 잘 믿음이 가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좀 더 뛰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아마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6년 동안 배우고 나와서 이제 진료를 한 번도 안 해봤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응급실 인턴 일화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내가 개원을 할 능력이 될까요?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만 보던 환자를 그대로 진료할 능력이 없고 자신도 없겠죠. 그래서 당장 개원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택하지 않는 분들도 트레이닝 개념으로 조금 경험을 하시고 환자 진료하는 걸 조금 더 보고 치료를 해보고 개원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서 이제 더 많은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15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년 이렇게 걸리고 나면 의사가 아니라 전문의거든요. 아, 예. 의사는 6년 졸업하고 나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의사가 됐으니까 네. 적성이 안 맞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네. 일단 되게 경로가 다양해요. 6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전공의를 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개원이나 전공의 말고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닐 거고요. 다른 길로도 충분히 뭐 연구원이 된다든지 연구원. 아니면 나는 기초의학을 다루는 학자가 된다든지 의학 전문 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 가정하자면 다른 진로로 가고 싶다 다른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네네. 분들은 또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수많은 과가 존재하죠. 네. 자기 적성에 맞는 과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근데 트레이닝 받는 과정이 힘들면 다시 이제 개원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선택할 시간들이나 기회는 몇 번이 주어지는 셈이죠. 네. 여러 종류의 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많이 고민을 하셨고, 최종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요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전망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입이 잘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너무 돈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가는 그런 쓰레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그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환자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했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심장과 관련된 과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거는 돈이다. 아니, 돈 많이 버는 과는 사실 네. 더 많이 있고요. 워라벨이라 하죠. 워라벨. 그러니까 전망도 나쁘지 않고 음. 나름 의사로서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너무 힘들지 않은 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에 만족도가 1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 정도가 될까요? 8점 정도? 8점 되게 높네요. 네, 저는 되게 높아요. 음. 만족도가 높아요. 방금 그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했고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입이 어떻게 실제로 될지는 제가 아직 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트레이닝 받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보람, 두 번째 얘기도 보람 있죠. 되게 보람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워라벨
만족스러운 편입니다.